자, 안녕하세요. 캠피디입니다. 며칠 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예, 그동안 좀 바빴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한국 오자마자 갑자기 장인어른 장례 일정이 있어서 5일 동안 사무제 지내는 동안 좀 바빴고요. 제가 건강검진을 받고 나서 받고 나서 또 우리 서울에 계신 시청자분들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한 30분 이상 오셔갖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며칠 동안 뵙지도 못하고 제가 이번에 또 한국에 나간 김에 제가 이제 느끼는 미국과 한국의 좀 다른 점, 그래서 많은 교포분들이 이제 한국에 여행을 나오실 텐데, 봄에 나오실 텐데, 좀 느낄 수 있는 문화적 차이 같은 거, 그 다음에 요즘 물가는 어떤가, 이런 거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근데 미국도 워낙 광범위한 나라라서, 뉴욕과 뭐 LA만 하더라도 많이 다르고요. 또 외곽 지역하고 또 물가 수준도 많이 다르고, 또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하고 또 지방하고 물가가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저희 처갓집에 있는 평택 같은 곳과 서울과 비교해도 꽤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는 오늘 기준을 간단하게 제가 미국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LA 기준, 그리고 또 한국의 수도 서울 기준으로 해갖고 LA와 서울의 좀 문화적인 차이점, 그리고 좀 물가 같은 거 오늘은 좀 이런 거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광범위하게 내가 사는 곳은 안 그런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LA 물가, 그다음에 서울 물가 이렇게 하고 좀 기준을 들여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한국도 물가가 많이 올라갔고요. 뭐 미국도 뭐 말도 못하게 물가가 많이 올라갔죠. 제가 한국에 나와 있는 동안 미국에 와 계신 제 아는 형님이 교수님인데 또 출장을 나오셨는데 미국 물가를 보고 깜짝 놀라서 소셜 네트워크로 서로 달라진 물가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흔히들 경제학자들이 얘기할 때 그 나라의 맥도날드 지수라는 게 있는데 맥도날드 지수 저는 이걸 갖다가 진짜 탁상 공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 왜냐하면 어느 나라에서는 맥도날드 하나를 먹으려고 한 달을 돈을 벌어야 되는 나라가 있는 반면에 뭐 어느 나라 미국 같은 데서는 맥도날드가 진짜 저렴하게 한 끼를 먹는 뭐 흡사 한국의 홍콩 만점이라든가 뭐 김밥 나라라든가 이 정도의 수준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맥도날드 가격으로 이 나라의 점심값을 따진다는 것은 되게 무의미해요. 그래서 저는 어느 나라를 가든 간에 그 나라 직장인들이 점심을 먹는 가격 이걸 갖다 좀 기준으로 많이 산출을 하는데 제가 4년 전에 방문했을 때는 그때만 하더라도 뭐 점심 가격이 한 7천 원? 이 정도쯤이라고 좀 생각했는데 4년 사이에 한국도 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요즘에는 한국에서 좀 제가 가격을 좀 다니면서 보니까 점심값으로 한 10,000원 정도 지출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이제 뭐 칼국수도 한 8, 9천 원 하고요. 그다음에 좀 곰탕 같은 건 뭐 한 12,000원 하고 물론 더 비싼 데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점심값에 10,000원 정도 지출하면 점심을 웬만한 거 먹을 수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있고 LA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점심값이 한 15불 정도로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물론 LA에 있는 한인타운에 가서 한식을 드시면 좀 더 비싸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한식은 뭐 한국에서 양식과 똑같으니까 조금 더 비싼데 미국에서 뭐 진짜 싸다고 하는 맥도날드, 버거킹, 서브웨이 뭐 이런 데랑 비교하면 한국의 이제 홍콩 반점이라든가 뭐 이런 김밥 나라라든가 이런 데랑 비교했을 때 가격 6, 7천 원 가격 그다음에 한 10불 가격 그래도 한 1.5배 정도 차이가 나고 보편적인 점심 가격을 하더라도 1.5배 정도가 차이가 났는데 사실 미국에서는 거기다 또 세금을 붙이고 또 팁을 내야 되기 때문에 거의 일반 점심값 수준은 한국 서울이 한 미국의 절반 정도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식 같은 경우를 드실 경우는 한 2.5배 정도의 한식이 조금 더 비싸죠. 요즘에 LA 코리아타운에서 어디 국밥 같은 거 한 그릇 설렁탕이라든가 뭐 순두부 같은 거 드시고 팁 놓고 그러면 1인당 20불 나오죠. 그러면 한국 돈이 24,000원입니다. 뭐 2배 이상 비싸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에서 비싼 거 있어요. 강남 같은 데 가시고 또 특히 한국에 오셔서 외국 음식 드시면 비쌉니다. 미국 레스토랑 같은 데 가시면 비싸고 한국도 한우값 맛있긴 하지만 비싼 거 아시죠? 그래서 고깃값도 비싸고 그러지만 전반적인 점심 식사 한 끼 물론 미국과 한국이 다른 점심이지만 보편적으로 점심 식사 한 끼 값은 그 정도라서 교민분들이 LA 계신 분들이 서울 오시면 그래도 이 식사 가격은 싸다라고 좀 생각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물론 미국도 물가가 오르고 한국도 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교통비 같은 경우에는 택시비가 2월 1일부터 기본 요금이 1,000원이 올라가고 기본 주행 거리가 2km에서 1,600m로 그러니까 1.6km로 바뀌었기 때문에 택시비가 한 2, 30%더 올라갔다 이렇게 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달부터 심야 할증도 40%까지 더 올라갔기 때문에 한밤중에 택시를 타시면 가격이 많이 비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A 비하면 택시값이 절반 뭐 그 정도 이하라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지금 뭐 강북에서만 돌아다녀봤자 보통 택시값 한 10,000원에서 뭐 12,000원 사이, 예, 15,000원 많이 나와봤자 뭐 강남 강북 왔다 갔다 해도 2만 원, 뭐 3만 원, 예, 밤에 타면 좀 많이 나오겠죠. 그리고 모범 택시 나오면 타면 많이 나옵니다. 예, 그렇지만 뭐 미국 돈으로 20불 정도 선에서 택시를 탈 수 있기 때문에 교통 비용도 싸고 사실 전철, 지하철, 그 버스 이거는 G20 국가 중에서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되게 싼 편이에요. 예, 제가 여행을 다녀보면서 느낀 건데 통상적으로 다른 나라들 최소 2불, 3불 돈 합니다. 예, 보편적으로. 그런데 사실 서울 같은 경우는 1불 정도의 지하철을 탈 수 있어요. 그래서 가격이 되게 싼 나라라고 하는데 이 지하철 가격도 4월 달부터 올린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제 한국에 그 무료로 타시는 분들이 한 30% 이상 되신대요. 예, 그 시니어 분들은 좀 무료로 탈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사실 그 적자가 큰데 나라에서 세운 정책으로 지역 이제 서울시 예, 이런 데는 손해를 많이 본다 그래서 가격을 올리겠다는 좀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전반적으로 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어서 이 주민들의 불만이 좀 커요. 예, 그리고 2월 1일 됐던 날 택시를 잡기가 너무 쉬웠어요. 예, 1,000원이 올라가기 때문에 택시가 빈 택시가 너무 많아서 택시 기사분과 좀 이야기를 나눴더니 이 코로나 터지고 나서 이제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미국도 요즘에 사람 구하기 힘들죠. 예, 똑같습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이 많이 줄고 뭐 그래서 택시 잡기도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택시 가격을 더 올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택시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이 정책이 마음에 안 든다라고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전반적으로 이제 물가는 그런 것들이 좀 미국보다 좀 싸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 제가 있는 호텔은 지금 동대문에 스카이파크 1호점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게 이제 오장동 사거리 코너예요. 예, 이 근처에 호텔들이 많이 있는데 이 근처 호텔들은 내국인들보다 외국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호텔을 봐도 외국인들, 그다음에 중국인들도 조금 보이긴 하고요. 일본인들 관광객들도 많이 오는 곳인데 이 호텔은 제가 먼저 번에도 잠깐 말씀드리고 나중에 제가 미국에 돌아가면 영상을 한번 만들어 드리겠지만 미국에서 예약을 하시면 쌉니다. 예, 가격이. 예, 한국에서 예약하는 것보다 훨씬 싸요. 예. 제가 이제 한국 와서 한국에서 웹사이트를 키니까 원 단위는 나오는데 이게 제가 뭐 미국 돈으로 한 5만 원 정도 이제 한 40불 예, 이 정도니까 한 5만 원 정도죠. 예, 5만 원 정도의 1박 예약을 했는데 한국에서 싸게 나와봤자 6, 7만 원, 어떤 때는 11만 원 이렇게 나와요. 예, 그리고 한국에 계신 분들도 이거를 5만 원에 빌렸다 그러면 와, 왜 이렇게 싸게 빌렸어? 어떻게 그렇게 해? 그래서 제가 미국 사이트 들어가서 예약을 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는데 잘 모르겠어요. 예, 정책적으로 좀 지원을 받는 게 있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뭐 그래서 그런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미국 사이트 뭐 아고다라든가 뭐 다른 데를 이용해서 예약을 하면 가격이 훨씬 쌉니다. 그래서 숙박료도 이렇게 부담이 안 돼요. 저도 예전에 몰랐을 때는 20년 전에도 그 강남의 라마다 르네상스 뭐 이런 데 하루에 뭐 15만 원씩 주고 이렇게 좀 지냈었는데 이것도 조금 알면 가격이 싸게 올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뭐 이 영상은 제가 미국에 가서 교민분들 한국 가실 때 숙소 싸게 잡는 방법, 예, 그리고 또 비행기표 싸게 얻는 방법, 먼저 번에 한 번 있었지만 마일리지 얻는 방법 이런 같은 거 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한국에 계신 분들도 카드에서 디스카운트 받는 것도 있고 또 어떤 사이트에서 디스카운트 받는 게 있어서 한국에 계신 분들도 좀 정보가 많으신 분들은 이런 호텔을 좀 싸게 얻으실 수 있는 방법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자리가 좀 좋은 게 걸어서 다 가요. 예, 제가 어저께 같은 경우는 걸어서 어디 가냐면 방산시장, 광장시장 거기를 들려서 이 뭐 동대문도 구경하고요. 그다음에 남대문, 명동 그리고 서울역까지 갔다 왔습니다. 예, 서울역 진짜 오랜만에 갔는데 옆에 신 건물 있고 예전에 그 서울역 구 건물은 지금 박물관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전시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무료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역을 와서 진짜 옛 추억을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뭐 1977년도 그때 당시 처음으로 서울역에 가서 기차를 탔던 기억이 있는데 그 기차가 너무 커서 어머니 치마폭 뒤로 딱 숨었던 기억이 한 제가 6, 7살 때 그 기억이 있었던 곳인데 지금은 작아 보이는데 예전에는 그렇게 컸던 광장이에요. 예, 그리고 예전에는 70년대는 날 더우면 서울역 광장 앞에다가 돗자리를 피고 나와서 수박을 깎아 먹고 이런 주민들이 몇백 명, 몇천 명 있어서 TV에 중계되고 뭐 그랬던 곳인데 뭐 지금은 이제 그런 곳은 이제 아니게 됐습니다. 이제 역사의 한 곳이 됐다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국 문화하고 이제 미국 문화, 그다음에 특히 LA와 서울 문화 이렇게 두 곳을 좀 비교해 본다고 할 때, 그전에 이제 제가 미국에서 이 여행사를 하고 있는 이제 후배의 얘기를 들었는데,
뉴욕에서 오신 분하고 LA에서 오신 분들 똑같은 교민분들인데 한 버스에 타고 일주일 다니면 싸움이 난대요. 예, 미국 안에서도 그렇게 문화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싸움이 난다 그러는데 이거는 이해 문제예요. 예, 조금만 이해를 해주면 되는데 그 이해를 못해서 싸움이 나는 경우가 생겨요. 교민분들하고 또 이곳에 계신 분들하고도 서로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서울에 있는 우행 식구분들과 식사를 했는데 30분들이 오셨는데 거의 다 미국과 연관이 있으신 분이에요. 미국에 계시다 오신 분들도 계시고 자녀분들이 미국에 계셔서 자주 왔다 갔다 왕래를 하신 분들도 있어서 이런 분들과의 대화 소통은 많이 원활하고 또 저희 처가 쪽 같은 경우는 사실 미군 쪽 기지 쪽 일을 다 하세요. 예, 저희 처남이라든가 우리 동사라든가 다 그쪽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이 문화적 차이 같은 건 좀 덜 느끼지만 제가 여기서 또 사시는 분들 또 이런 분들과 얘기하면 조금 이제 이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한국에 오시면 많은 분들이 그 얘기 하세요. 예, 한국 사람들 불친절해 LA 계신 분들 그런 얘기 하는데 이게 사람이 많은 곳이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예, 예전에 비해서 많이 낮았어요. 예, 길에서 어디 툭 부딪히면 실례합니다 하고 가신 분들도 간혹가다 계세요. 예, LA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누구랑 만약 부딪히면 excuse me 하고 가게 되죠. 그리고 만약에 부딪혔는데 그런 얘기를 안 하면 조금 까칠한 사람은 what the excuse you 하면서 좀 비아냥거리면서 얘기하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미국에서는 사람이랑 툭 부딪혔는데 그냥 가는 거를 되게 무례한 행동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이것도 사실 LA 얘기예요. 미서부 얘기고 미 동부 같은 데는 조금 거기에 좀 더 둔하고 또 유럽도 좀 영국의 런던 같은 경우는 사람들끼리 부딪혀도 그냥 탁탁 지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이렇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런 것도 하나의 이 문화적 오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만큼 바쁜 동네고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부딪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어디 좁은 공간이라든가 백화점 같은 데 가도 이렇게 사람들이랑 안 부딪히고 지나갈 수가 없게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백화점도 뭐 미국처럼 요즘에 많이 깔끔해지고 그랬지만 그래도 예, 좁습니다. 예, 미국보다 LA보다는 좁아요. 예, 그리고 제가 백화점 가서 하나 느낀 거, 예, LA에 있는 백화점 근교에 있는데 백화점 가면 웬만한 데 중간중간 소파 있죠. 예, 옷가게 있는 데가 소파 같은 데 있어서 잠깐 쉬었다 갈 수 있죠. 예,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소파 있는 백화점은 못 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한국은 걸어 다니면 쉴 데가 없어요. 어디 커피숍 같은 데 가지 않으면 앉아 있을 데가 별로 없고 길에 쓰레기통이 많이 없어요. 그거는 참 의아합니다. 예, 보편적으로 미국같이 길에 쓰레기통이 많이 없어요. 인구 밀도가 훨씬 더 높은 나라여서 쓰레기통이 더 많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쓰레기통이 많이 없어요. 예, 그래서 한국도 요즘에 이제 금연 추세고 담배 피는 것에 대해서 많이 눈총을 보이고 그러지만 골목길 가면 이 쓰레기하고 담배꽁초가 많이 있어요. 예, 오히려 이 담배를 못 피게 하는 거는 홍콩이 되게 일찍 한 20년 전부터 이 실내에서 담배 피는 걸 다 금지를 시켰어요. 그렇지만 홍콩은 주황색 쓰레기통이 있는 데는 담배를 필 수가 있는데 쓰레기통이 되게 많아요. 홍콩 시내는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그래서 오히려 길거리가 중국같이 좀 지저분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예, 서울 뒷골목보다 깨끗한 경우가 있는데 한국이 좀 쓰레기통이 없다는 거 이게 좀 아쉽다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런 문제가 좀 있고 또 미국에서 이제 오신 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게 자동차 보고 다니시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거는 제가 봤을 때 한국이 아직 자동차 문화는 조금 더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한국에 계신 분들 이런 얘기 들으면 기분이 안 좋으시겠지만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해야 되는 게 이 신호등이 없는 건널목 있죠. 예, 여기를 걸어가는데 오른쪽에 차가 있으면 미국 같은 경우는 운전자와 제가 눈이 마주치면 운전자가 100이면 99는 서주거든요. 예, 진짜 안 서주는 놈은 나쁜 놈이죠. 미국에서. 예, 서주는데 여기는 지금까지 제가 일주일 넘게 있으면서 저랑 눈 마주쳐갖고 사람 먼저 가라고 세워준 차는 제가 지금까지 그러니까 자동차가 이제 우회전을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건널목인데 신호등이 없는 건널목이에요. 예, 근데 우회전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발을 내딛는데도 그냥 쌩 지나간 차가 거의였어요. 그러니까 딱 한 대 세워줬어요. 지금까지. 예, 그래서 이게 한국에서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좋네 나쁜 애를 떠나서 조심하셔야 돼요. 예, 제가 여기 와서 좀 들은 얘기인데 미국에서 좀 사시던 분이 한국에 오셨다가 차가 자동적으로 서줄 줄 알고 그냥 건너가다 차에 치여서 돌아가신 분이 있다는 얘기를 좀 들었어요. 예, 그래서 교민분들은 그거를 뭐 뭐의 운전 습관이 이래 이런 걸 떠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좋게 이해하면 한국이 그만큼 바빠서 그런 거예요. 예, 바빠서 그런 거고 차가 좀 우선주의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미국에 계신 분들은 좀 그거를 생각하시고 신호등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잘 살피고 다니세요. 예, 자동차에 치면 본인만 손해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 부딪히는 거 너무 마음 상해하지 마시고요. 예, 뭐 excuse me 이런 거 없다고 너무 마음 상해하지 마시고 자동차 먼저 쌩쌩 지나간다고 너무 마음 상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디 뭐 편의점 같은 데 들어가거나 호텔 문 들어갈 때 뒤에 사람이 추첨은 문을 붙잡아 주는 게 거의잖아요. 예, 근데 한국에서는 이게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한 2, 30% 예, 문 붙잡아 주더라고요. 예, 예전 같진 않아요. 예, 예전에 한 십몇 년 전에는 붙잡아 주는 사람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앞에 사람이 문 열고 제가 뒤에 쫓아가면 문 붙잡아 주는 분들도 예, 많이 계시더라고요. 자꾸 이게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한국에서 이제 뭐 미국 교민분들이 좀 불편하실 만한 얘기를 좀 했는데 반대로 예, 이 한국에 오니까 제가 너무 좋은 게 서비스업이 너무 친절합니다. 예, 식당 가면 많은 분들이 너무 친절해요. 예, 미국에서 가장 많은 문제가 뭐죠? 예, 뭐 식당에서 밥 먹고 왔는데 한국 식당에서 밥 먹고 왔는데 뭐 쫓아가서 팁 조금 줬다고 싸움 붙고 막 이런 문제가 있는데 팁이 없어도 여기는 친절해요. 근데 흔히들 미국에서 오래 사신 분들 그런 얘기해요. 미국이 팁을 주기 때문에 친절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유럽 가보셔도 알겠지만 그런 분들은 미국 외에 안 나가 보신 분들이에요. 유럽 가보셔도 사람 나름이에요. 팁이 한 푼도 없잖아요. 유럽도 팁이 없거든요. 예, 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친절해요. 예, 유럽도 되게 친절하고 한국도 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친절합니다. 물론 드리는 분들도 있죠. 예, 술집 같은데 좀 횟집 같은데 비싼 데 가면 한국은 좀 팁을 미리 드리는 경향이 좀 있더라고요. 예, 그게 무례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한국 문화에서. 이번에 우리 그 식사 서울에서 우행 식구들 만났을 때도 우리가 30분 넘게 해갖고 2층을 통째로 다 썼기 때문에 몇만 원 미리 드렸어요. 예, 서빙 하시는 분들한테 너무 수고가 많으신 것 같았고 몇만 원 미리 드렸는데 보편적으로 팁이 없어서 너무 친절해요. 제가 심지어는 이제 어저께 식사를 하고 술을 한 병 시켰는데 깜빡 잊고 술을 안 갖다 주셔갖고 술 좀 다시 갖다 주시겠습니까? 안 갖다 주신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갖다 주시면서 죄송합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미국에서는 그런 소리 들어본 적이 없어요. 미국에 있는 한인 식당에서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어떤 음식이 늦게 나왔는데 죄송합니다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 아무래도 이제 좀 미국에서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여기서 서빙 하려고 있는 게 아니고 뭐 내가 못나 이런 생각이 좀 팽배해요. 예, 보편적으로 이거는. 그래서 한국은 식당에 계신 분들 너무 친절합니다. 예, 팁이 없어도 너무 친절해요. 그리고 호텔에서 이 청소하시는 그 아주머니 한 분이 계신데 이제 뭐 매일 한 2천 원씩 예, 팁으로 놔드렸어요. 근데 너무 잘해주세요. 예, 너무 잘해주시는데 오늘 아침에도 잠깐 만나서 얘기를 나눴는데 따님이 시애틀에서 간호사로 계신다고 이렇게 좀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근데 뭐 이렇게 한국도 좋은 면도 많이 있고 발전된 면도 많이 있고 또 반대로 아직도 미국에서 오면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 갖고 교민분들과 서울에 계신 분들이 서로 이해를 못하면 싸워요. 자, 제가 한국에서 제일 불편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식당에 가면 너무나 친절하신데 젓가락을 다 쇠젓가락을 줍니다. 아시죠? 한국에서 쓰는 쇠젓가락 되게 가느다란 거. 그걸 예전에 뭐 김치 찢기 좋다고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즘엔 다 가위로 김치 자르니까 사실 그것도 필요 없어요. 근데 이 쇠젓가락을 쓰는 이유가 한국에서 환경 보호를 위해서 쇠젓가락을 쓰자고 하는 거죠. 예. 근데 뭐 미국의 전역은 안 그렇지만 미 서부 지역, 예, 캘리포니아, 뭐 네바다 이런 데는 솔직히 나무 젓가락을 쓰는 게 환경 보호에 더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물이 모자르기 때문에 그 쇠젓가락을 한번 세척하기 위해서 쓰는 물이 양이 더 많아요. 그래서 나무 젓가락은 썩는 제품이고 그래서 나무 젓가락을 쓰는 게 더 좋아요. 환경 보호에 더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오신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미국은 진짜 환경보호 같은 거 안 해. 뭐 이렇게 나무젓가락 맨날 쓰고 일회용 쓰고 미국은 그래서 미국을 되게 나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나무젓가락 쓰는 게 더 환경보호에 맞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거를 자세히 모르고 이 자기가 아는 대로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싸움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캘리포니아 같은 데서는 그런 게 좀 더 편하고 저도 제가 늘 가는 식당은 나무젓가락을 주십니다. 예, 제가 나무젓가락 좋아하는 거 아니까 제 단골집은 알아서 나무젓가락을 좀 주시는데 한국에서는 제가 나무젓가락 달라는 소리를 안 했어요. 왜냐면 이게 사람이 눈치껏 행동을 해야 돼요. 예, 한국에서는 나무젓가락 쓰면 이게 눈총 받아요. 예, 백종원 씨 같은 분이 다른 거 음식 맛있게 먹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나무젓가락 얘기를 한 번도 안 하는 걸 보면서 이분은 이 사회적 정세에 대해서 좀 생각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나무젓가락이 식감이 더 좋아요 이런 소리 하면
나무젓가락으로 묵 같은 거 집어 먹을 때 편하잖아요. 예,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한국에서 요거도 먹어요. 예, 분위기가 다 환경 보호를 하자는데 이런 얘기하면 요거도 먹을 수밖에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그런 거 같은 거 도토리묵 같은 거 집어 먹을 때 진짜 쇠젓가락 힘든데 그래도 쇠젓가락으로 잘 쓰셔야 됩니다. 예, 그런 것도 있는데 한국에 요즘에 이제 커피숍 가면 테이크아웃이죠. 예, 뭐 투고, 예, 테이크아웃 할 때는 일회용 컵을 안 줍니다. 예, 일회용 컵을 안 주고 항상 잔에다 먹어야 돼요. 환경 보호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뭐 길에 빌보드도 붙었어요. 예, 종이컵 같은 거 쓰면서 북극곰의 쉼터가 줄어듭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솔직히 저는 봤을 때 좀 정책적인 게 좀 잘못됐어요. 예, 이거는 뭐 한국에 계신 분들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아끼고 뒤로 엉망으로 하는 게 많아요. 예, 시장 같은 데 가면 떡볶이 같은 거 예전에 70년대 어떻죠? 예, 떡볶이 그릇 다 쓰면 그냥 씻었어요. 예, 좀 지저분했습니다. 다라이에다가 물 씻었고 행주로 쭉 닦고 거기다 또 떡볶이 얹어주고 하는데 요즘엔 시장 음식 제가 시장 음식을 많이 먹으러 다니는데 다 설거지하기 귀찮으니까 접시 위에다가 비닐봉다리, 예, 비닐 한국에서 비닐봉다리죠, 바이널, 예, 비닐봉다리를 갖다가 씌워 놓고 거기다 놓고 그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 낭비는 아무도 뭐라 안 그래요. 그리고 식당 가면 많은 식당에 그냥 일회용 컵 이렇게 쌓아놔요. 그냥 물컵으로. 이렇게 쌓아놓은 게 많아요. 그리고 물수건 있죠. 물수건, 일회용 물수건 꽤 많이 줍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 뭐라고 안 그래요. 이런 거에 대한 낭비는 미국보다 훨씬 더 심해요. 물론 이 환경보호 낭비는 미국이 제일 심해요. 제가 봤을 때 미국이 좀 문제가 심해요. 음식도 많이 남기고, 예, 부패 문화 같은 거 전 별로 안 좋아한다고 얘기했죠. 아프리카 구모 증상이 얼마나 있고 지구 환경 문제가 얼마나 있는데 이 한국이 오히려 행정적으로 뭐 카페 같은 데서는 투고 따로 한다고 종이컵 값 따로 받고, 예, 그리고 뭐 안에서 먹을 때는 뭐 이게 꼭 일회용 쓰지 말아야 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막상 거리에서 토스트를 먹어도 뜨겁다고 종이컵에다 넣어주고 다 일회용 쓰고 식당 가면 다 일회용 물수건 쓰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그냥 정책적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 갖고 너무 그 좀 뭐 미국이 너무 환경 보호를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한국은 또 왜 이래 이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뭐 정부 정책에 국민들이 세뇌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예, 그래서 좀 무의미한 정책 아닌가. 그리고 뭐 잘 모르겠는데 쓰레기백도 봉투를 사야 되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마켓에서 쓰레기백을 주면 그걸 재활용시키는 게 더 비닐 같은 거 뭐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백을 꼭 사야 된다는 거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요. 그것도 뭐 지역마다 또 백이 다르더라고요. 예, 그거는 뭐 어떤 정책인지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예, 그런 것도 굳이 예, 물론 썩는 비닐이라고 합니다. 썩는 바이널이라고 해요. 썩는 비닐로 백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굳이 그거를 돈 주고 사갖고 이렇게 하는 게 지구 환경 보호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그 백을 파는 사람들이 돈 버는 걸 위한 것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건 뭐 제가 다 아는 건 아니니까 한국에서 이 쇠젓가락 같은 거, 예, 이런 같은 거 받아도 불편해도 나무젓가락 딱 한 곳 봤어요. 예, 나무 일회용 말고 그냥 계속 쓰는 나무젓가락 주는 곳은 딱 한 곳 봤는데 보편적으로 이제 한국 문화가 좀 그런 문화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한국에 다녀보니까 마스크를 원래 30일부터 이제 안 쓰는 게 아니라 권고사항으로 바뀌었죠. 예, 예전에는 마스크 안 쓰면 과태료 10만 원까지 물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과태료를 안 물고 그냥 마스크 쓰는 걸 자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거의 예, 길에 제가 봤을 때는 거리에서는 90%, 예, 실내에서는 한 97, 8%는 쓰고 다니시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이게 안 써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바깥에는 우선 날씨가 추워서 쓰고 다니기 편해요. 저도 그래요. 예, 날씨가 추우니까 이거 쓰고 다니면 따뜻합니다. 예, 그래서 그것도 좋고 실내 들어갈 때도 남한테 폐를 안 끼치겠다 이런 마인드가 있어요. 예, 그거 보면 진짜 한국이 선진 문화예요. 예, 미국 사람들은 그런 문화가 없죠. 내가 불편하면 뭐 마스크 안 써. 뭐 이래갖고 맨날 데모하던 나라가 미국 아닙니까? 예,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좀 그런 거 좀 이기적인 게 있죠. 예,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확실히 그런 거에 대해서 이 문화 의식이 더 좋지 않나. 예,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뭐 명동도 가보고 이래저래 가봤는데 확실히 관광객들이 많이 줄어서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한국에 계신 분들이 많이 힘들어 하시고 이 수입 문제 뭐 이런 같은 것도 많이 이제 떨어졌으니까 예전보다 좀 힘들어지고 물가는 많이 올라가고 뭐 이런 문제들이 좀 생겨서 많이들 울상이신데 제가 한국 가서 느낀 거는 와 이제 동대문이나 명동이나 이런 데 가면 이 영어로 된 표지판 조금씩 수정해 주고 싶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예. 물론 알아들을 수 있는 영어긴 한데요. 예.
문법이 조금 틀렸다든가 아니면 표현 방법이 조금 틀렸다든가 너무 어색한 표현이라든가 이런 같은 거 좀 다니면서 좀 고쳐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들도 좀 많이 있었습니다. 보편적으로 요즘에 그 영어, 중국어, 일본어는 다 적혀 있어요. 예, 다 적혀 있는데 아, 조금 아쉽다는 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예, 근데 그래도 뭐 외국인들은 알아듣는데 뭐 불편 없으니까 예, 뭐 제가 뭐 한국만 아니라 뭐 태국 같은데 이런 데 놀러 가도 마찬가지예요. 영어 문법이 조금씩 이상한 곳이 좀 많이 있는데 뭐 그거야 뭐 좀 큰 문제는 뭐 아닌 것 같다 이런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국이 예, 공기 질이 안 좋은 건 사실이에요. 예, 특히 서울 같은 데는 제가 앱으로 맨날 보면 공기 대기질이 LA 같은데 LA도 사실 미국에서 공기질이 좋지는 않은 곳 중에 하나인데 한 4배, 5배 이상 공기질이 나빠요.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래서 또 미국을 동경하시는 게 좀 미국이 좋다고 생각하는 건 좀 여유롭고 안전하다는 생각인데 이 안전도 미국에서는 이 총기 사건이 많이 일어나니까 안전하다는 생각이 안 들죠. 예. 근데 이게 항상 크게 보는 게 있어요. 예. 뭐냐면 예를 들어서 미국에 계신 분들은 한국에서 무슨 사고가 나면 한국이 어마어마하게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또 한국도 미국에서 뉴스 한 번이 나오면 어마어마하게 미국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얼마 전에 멤피스에서 경찰이 한 명을 뚫게 패서 죽은 경우가 있었죠. 이런 것도 한국에서 보면 되게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 근데 이거는 또 일부분일 수도 있어요. 예, 그 한국도 좀 위험한 지역이 있을 수도 있고, 예, 한국도 또 외국인들이 또 많이 사는 또 이런 타운 같은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 저도 몰랐어요. 여기가 이제 그 동대문이 있는데, 요 안쪽으로 보니까 이 옛 러시아 쪽 사람들, 예, 여기 타운처럼 가게들이 몇십 개가 모여 있더라고요. 예, 그 전에 주로 가던 구로 있는 데서 조금 대림 쪽으로 가면 거기는 이제 중국 쪽 가게들이 많이 모여 있죠. 예, 이런 식으로 한국 안에도 좀 타운들이 있고 그런 데 가면 좀 어색하고 예, 조금 위험하다는 좀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뭐 한국은 그래도 총기가 없으니까 미국보다는 그나마 좀 안전하지 않나. 예, 그리고 확실히 밤에 걸어 다녀도 안전하다는 좀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에 와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포장마차. 예전에는 다 주황색, 예, 주황색, 오렌지 컬러였죠. 오렌지 컬러 천막 포장마차가 많았는데 요즘엔 다 투명 비닐 포장마차가 대세더라고요. 예, 안에가 다 보입니다. 이게 좋아요. 예, 안에 몇 명 있는지 보이니까 이게 또 조금 트렌드가 바뀌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포장마차 이런 것들이 많이 줄긴 했어요. 예, 그렇지만 아직도 이 동대문이라든가 시장 쪽에 가면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참 많이 오는데 광장시장에 다라이라고 하죠. 예, 큰 다라이에서 그냥 앉아서 순대를 자르는 할머니가 계신데 그 순대를 드시려고 몇십 명이 줄 서 있는 진풍경이 있는데 거의 다 줄 서 있는 사람들이 중국인들 관광객들. 예, 아무래도 어디 중국 그 소셜 네트워크에 나오지 않았나 좀 싶은 생각이 들고 그 앞에 이제 광장 꽈배기 집인데 거기도 줄을 엄청나게 서고 있는데 중국인들이 엄청나게 줄 서고 있는데 어떤 분이 백주 대낮에 술이 취해서 막 행패를 부려서 친구분이 끌고 왔는데 바닥에 눕고 끌고 가고 그러는데 처음에는 다른 나라 사람인가 했더니 한국 분이더라고요 말하는데 근데 중국 관광객들이 그걸 다 찍고 있더라고요 동영상. 그래서 야 이런 것들은 좀 나라 망신 아닌가. 진짜 관광객들이 이렇게 많이 오고 있는데 이게 찍혀서 이렇게 보면 야 한국은 저 백주 대낮에 술 먹고 저렇게 깽판 치고 길바닥에 들어놓고 이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 이런 같은 거 이게 사실 한국의 위상 뭐 열심히 요즘에 뭐 BTS, K-팝 이렇게 알려주고 또 K-드라마 이런 같은 거 다 유행을 하면 뭐합니까? 또 이렇게 실제로 관광 온 사람들이 보면서 느끼는 것들이 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한국 내에서도 우리가 좀 우리의 위상은 스스로 지켜야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에 뭐 날씨가 많이 추웠어요. 근데 지금은 많이 따뜻해졌고요. 제가 한국에 이래저래 좀 다니면서 예전과는 좀 다른 시선으로 많이 보게 됩니다. 확실히 이 방송을 하면서 다른 시선을 보는 게 우리 교민분들이 한국에 오셨을 때 어떻게 느낄까 뭐 이런 것들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한국에서 느끼는 게 조금 낯설다고 이걸 갖다가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순간부터 서로 이제 감정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백화점에 소파가 없어요. 미국은 웬만하면 다 있어요. 예, 중간중간에 소파가. 근데 이 한국은 백화점 내에 소파도 없네 뭐 이렇게 얘기하기 이전에 한국의 땅값이 얼마인지 생각해 보시면 사실 그런 거 놀 자리가 없는 게 사실이에요. 왜 이렇게 길목이 좁아? 예,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게 이 싸움밖에 안 나는 거예요.
뉴욕에 계신 분들하고 LA 계신 분들이 제일 많이 싸움 나는 게 뭐냐면, 아우, 뉴욕에 그 좁은 데서 뭐 뒤에 뒤뜰도 없고 바베큐도 못 구워 먹고 수영장도 없는데 그런 데서 어떻게 살아요? 이렇게 얘기 나오면, 뉴욕에 계신 분들은 그 LA 집값 대봤자 얼마나 되는데 그거 뭐 1, 200만 불짜리 집 갖고 그 위세 떠냐? 또 이렇게 싸움 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예,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라는 게 다 달라요. 예, 서울 사는 사람들, 우리도 한때는 다 서울, 예, 살았잖아요. 예, 서울 살았는데 이제 한국에 와 보니까 많이 바뀌었어요. 뭐 어떤 분들은 1, 20년 동안 한국에 안 보신 분들도 있다고 하신 분들도 있고요. 예, 어떤 분들은 뭐 자주자주 나오신 분들도 있지만, 자주자주 나오신 분들은 문화 차이가 좀 적겠지만, 예, 저도 지금 4년 만에 나오고 그제도 자주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미국의 이 문화적인 차이, 예, 그걸 갖다가 제가 예전에는 이 한국 왜 이래, 예, 이런 시선보다는, 아, 한국이 사람이 많고 복잡하고 이러니까 이럴 수가 있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에스컬레이터 옆에 뭐 난간 잡고 뛰지 마세요라 좋겠지만, 한국에서는 그래도 복잡한 역에서는 오른쪽에 붙어 있어 줘야 돼요. 예, 본인이 걸어갈 거 아니면. 그럼 바쁜 사람들은 왼쪽으로 막 에스컬레이터 위로 걸어 올라가요. 근데 이걸 갖다가, 아, 문화 시민이 아니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게, 한국, 그렇죠? 예, 영국도 그래요. 유럽 가면 영국이 거의 유일해요. 예, 런던 가면 옆으로 뛰어다닙니다. 예, 뉴욕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LA에서는 그런 사람들 보기 힘들어요. 예, 옆으로 뛰어다니는 거. 이걸 갖다가, 아, 저거 룰도 안 지키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만큼 바쁜 나라예요. 그만큼 또 바쁜 나라고, 그다음에 사람들끼리 부딪혀도 그거 갖다가 너무나 당연지사로 생각하고, 사람들 일일이 다 세워주기 시작하면 뒤에 차가 막히고 또 뒤에 차가 빵빵거리는 나라기 때문에, 예, 우회전하는 사람 저도 이해를 해요. 예, 왜냐하면 그 사람이 저 지나가라고 세워주면 뒤에 차들이 또 빵빵해요. 저 차는 왜 바빠 죽겠는데 세웠냐, 이렇게 좀 난리가 나요. 택시를 타봤는데 택시 기사분들이 뭐 한 10분이면 한 절반은 되게 친절하세요. 근데 절반은 진짜 입에 욕을 달면서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그게 본인한테 안 좋은 건데, 예, 뭐 이걸 갖다가 제가 이분들은 왜 이렇게 사실까 이런 생각보다는, 아, 참 스트레스 많이 받겠구나라는 좀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저는 한국에서 제일 좋은 게 그래도 사람들이 친절도예요. 예, 어디 서비스를 받으러 가면 너무나 친절하고, 경쟁이 그만큼 심해서 더더욱 친절할지 몰라요. 예, 그리고 한국 식당 가면 요즘에 재밌는 게 되게 발전이 빨라요. 예, 모든 게 이제 키아스크라고 죠. 이제 컴퓨터 화면이 나와서 오더하는 게 많아요. 조그만 커피숍 이런 데는 이렇게 함으로써 한 명의 인건비를 줄 수가 있어요. 예, 한국 이런 게 빠르죠. 일본은 벌써 30년 전에 다 무인으로 이제 주문한 게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런 기계가 없었기 때문에 자판기 기계예요. 근데 일본은 아직도 그걸 써요. 심지어 자판기 기계에 뭐 그림도 없으니까 볼펜으로 글 적은 거 이런 걸 집어넣고 누르면, 저 같은 외국인들 가면 뭐가 뭔지 몰라서 오더도 못해요. 근데 이제 한국은 보편적으로 이런 기계가 있으면 한국말, 영어, 중국어, 일본어 이 정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무인으로 주문할 수 있는 게 많은데, 한국하고 중국이 이 발전이 나중에 이런 걸 개발하니까 되게 많이 있어요. 중국 북경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이 무인으로 주문하는 게 꽤 많이 있고, 의외로 한국이 다른 건 많이 발전했는데 미국에서 요즘에 많이 쓰고 있는 예약 시스템 있죠. 예. 문 앞에다가 자기 이름 집어넣고 전화번호 집어넣으면 자기 차례 되면 문자 메시지 날라오는 거. 이건 미국에서 많이 쓰고 있는데, 오히려 한국에서는 그거를 아직까지는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이 주문할 수 있는 이 아이패드 같은 거 있죠. 이걸 테이블마다 와갖고 그냥 개인이 주문할 수 있게 만든 곳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만큼 한국도 인건비를 많이 줄여나가고 있고, 인건비도 많이 비싸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또 들고 있고, 한국도 요즘에 오버타임 페이 같은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이 지키라고 있기 때문에 소자영업자들이 좀 힘든 건 사실입니다. 자, 전반적으로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물가가 오른다고 해서 정부에 대한 불만이 큽니다. 예, 미국도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 대해서 불만이 크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택시비도 오르고 전철비도 오르고 전반적인 물가도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한국도 지금 현 정부에 대해서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뭐 어느 누구를, 예, 편드는 것도 아니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 저는 어느 특정 정치인을 편드는 건 아닌데,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이 나라만 물가를 안 올리잖아요. 그럼 나중에 이 나라가 바보가 돼요. 무슨 얘기냐면, 미국도 물가를 올려야 돼요. 그래야지 수입품이 싸게 느껴져요. 여러분 지금 물가를 안 올리잖아요. 미국의 물가를 안 올리면 미국이 살기 좋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안 그래요. 미국도 되게 수입품에 의존을 많이 하기 때문에 결국은 생필품 가격이 다 올라가요. 그럼 물가라도 올라가면 월급도 올라가요. 사람들의 불만은 뭐죠? 물가는 2배 올라가는데 월급은 2배 안 올라간다가 문제예요. 그래도 물가가 올라가면 월급이라도 조금 더 올라가게 돼요.
그러면 수입품, 생필품은 계속적으로 싸게 되는데 다른 나라 물가는 올라가는데 미국만 안 올리고 있다? 살기 좋은 나라가 될까요? 결코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정부 뭐 대통령이든 누군가나 물가를 올려서 자기네들이 이득 보겠다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도 물가가 올리면 요거도 먹는 건 사실이지만 전 세계적인 흐름이 그러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도 물가를 올렸기 때문에 지금 한국 와서 제가 쓸 때 돈 쓰는 게 와 그래도 부담이 적다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미국이 이 코로나 이전 물가고 지금 한국이 지금 물가다 그러면 제가 한국 나와서 한국 물가가 세다고 느꼈을 거예요. 그건 마찬가지예요. 한국도 지금 물가가 계속 올라가면 힘들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는 공산품 가격이 싸지고 원자재 가격이 싸지기 때문에 그 물가로 맞춰서 살 수가 있는 거지. 만약에 물가가 그대로다. 예, 이렇게 된다 그러면 잘 살 수는 없어요. 다른 나라 중국이니 뭐 인도니 다른 나라도 다 물가가 올라가고 원자재 가격도 올라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뭐 정치에 대한 견해 같은 거, 뭐 택시 운전 기사분들 뭐 얘기를 하시면 저는 모르니까 예, 예, 예 그렇게 얘기를 좀 듣고 있는데 항상 그래 왔어요. 저는 이거 하나는 믿어요. 지금 미국이든 한국이든 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불평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지난 몇십 년을 보건대 미국도 발전을 해왔고 한국도 발전을 해왔어요. 제가 한국 땅을 떠난 지가 36년, 37년째 되지만 37년 전에 한국과 지금을 비교했을 때 한국은 어마어마하게 발전됐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발전된 부분이 있고 또 발전된 거에 또 비례해서 반비례해서 이제 좀 문화적으로 또 사람들이 더 바빠지고 이제 좀 사회적으로 좀 사람들이 좀 각박해지고 이런 것들도 있을 수는 있지만 이 사회는 계속 발전되고 있다는 게 좀 중요한 거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늘 오면서 느끼는 거, 한국이 매번 발전해 나가고 있다는 거 이런 것도 느끼고 있고, 저는 또 한국에 와서 발전된 곳도 좋아하지만 재래식 시장 같은 거 이런 곳을 좀 좋아하는 이유가 옛 추억을 생각 많이 하니까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 서울역 가본 이유도 사실 그런 게 있고 광장시장, 방산시장, 평화시장, 동대문시장, 남대문시장, 명동 이런 데를 가본 게 옛 추억을 생각해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명당 성당도 들렸어요. 예, 저희 어머니 또 캐톨릭이시고 뭐 그러니까 이번에 또 저희 장인어른 위해서 또 예, 봉헌도 하고 예, 기도도 드리고 또 저희 어머님 위해서 또 봉헌도 하고 기도도 드리고 이렇게 왔는데 아직도 100년 넘게 그 자리에 있는 서울의 모습 또 우리가 예전에 살았던 이 서울의 모습 이게 우리가 너무나 오랫동안 떨어져 살았으니까 오해하기 쉬운 한국에서 미국 오면 미국은 왜 이래 이렇게 나오는 거 그다음에 미국에서 한국 오면 한국은 왜 이래 이런 얘기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한꺼풀 벗고 예, 한국을 즐기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며칠 더 있으면 이제 미국에 돌아가게 될 것이고요. 예, 여러분께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꽤 많아요. 예, 미국 가면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 이번에 건강검진 받는 거 예, 이런 것도 좀 설명드릴 거고요. 임플란트는 제가 장례식이기 때문에 이번에 못하고 갈 것 같아요. 예, 이만 이제 하나 뽑고 갔는데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었어요. 예, 그렇지만 그것도 그렇고 나머지 쇼핑, 예, 여러 가지 여행 팁 이런 거 좀 말씀드릴 테니까 한국과 미국에 관심 있으신 분들, 우리 한국 시청자분들은 보편적으로 미국에 어느 정도 적을 두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좀 더 미국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미국에 계신 분들도 한국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시면 이 고국 방문길이 좀 더 행복하고 좋은 것만 눈에 가득 보이는 거. 예. 거기 와서 좋은 것만 잔뜩 보고 가세요. 예. 좋은 점만 많이 보고 가세요. 예. 그래야지 고국 방문이 훨씬 더 기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뭐 이번 주말까지도 계속 주말까지 아니고 금요일까지도 송봉 앵커님께서 계속 방송을 해주시나고 예, 너무 힘들답니다. 예, 본인 채널도 하셔야 되고 이 우리 우행 시청자분들, 우리 우행 식구분들 좀 실망 안 시켜 드리면서 방송을 하려고 너무나 노력을 하십니다. 항상 응원의 메시지 보내주시고요. 예, 그렇다고 저 잊으시면 안 되고요. 예, 제가 조만간에 미국 가면 또 다시 뉴스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내일쯤에 또 평택을 좀 내려갈 거예요. 그리고 평택의 외곽 지역, 그러니까 한국의 외곽 지역은 어떤가? 예, 부동산 가격은 어떤가? 예, 여기서 살만한가? 은퇴하고 살만한가? 예,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까 해요. 예, 왜냐하면 이 집값이라는 게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뭐 LA하고 라스베가스도 집값이 2배 이상, 한 2.5배 차이가 나죠. 거의 3배 가까이 차이 나는데 이 서울과 예, 지방의 집값은
뭐 그 이상이 또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도 평택에 우리 뭐 처가족 식구들 사는 집 값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 이거 미국에서 콘도 값도 안 되네. 라스베가스 콘도 값도 안 되네.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이 한국에 나중에 도로 오시고 싶으신 분들은 굳이 서울 안 사셔도 돼요. 예, 서울 복잡해요. 예. 저도 이제 50 넘었는데도 서울이 너무 복잡해서 싫어요. 다니는 것도 힘들고, 예, 그리고 어리버리하다간 교통사고 나기 딱 좋아요. 예, 그래서 바보 되는 기분에서 오히려 평택이 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얘기도 좀 중간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또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파이팅!